기어져라 호잇! 안녕하세요. 바람세무사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 12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점은 영어 점수 없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영어 점수 없는 팁에 대해서 말씀 달라고 하셔가지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 등등 해가지고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공인 영어 점수가 좀 필요합니다. 토익도 있고 탭스도 있고 GTL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토익 시험으로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 토익 점수는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게 맞지만 아까 사이트 들어갔다 오니까 2년이 지나면은 점수 기록이 다 삭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번의 시험을 받고 2014년에 한 번, 그 다음에 2016년에 한 번에 총 5번의 시험을 봤는데요. 처음 시험 볼 때는 이제 590점, 부끄러운 점수죠. 그리고 655점, 795점, 그리고 네 번째 볼 때는 805점, 다섯 번째 볼 때는 845점, 다섯 번째 토익 볼 때는 제 기억상으로 신토익을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5번의 시험을 보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저희가 느꼈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4가지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작정 시험 응시하기. 사실 토익 시험을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은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처럼 수능에서 외국어 4등급 받고 도대체 토익 시험이 어떤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 무작정 한번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전 590점을 받았지만 저희 위치를 알고 이 점수를 토대로 내가 어떻게 700점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원 결정하기.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무작정 시험 보기의 연장선인데요. 시험을 보고 점수를 보게 되면은 이 점수에 맞는 학원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물론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제 저희의 주된 목적은 시험 합격이지 토익 점수, 높은 점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익 점수 700을 얻기 위해서는 학원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첫 번째 팁에서 말씀드린 내가 얻은 점수를 토대로 나의 점수를 700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말실수가 있는데 끓이는 게 아니고 끌어올려줄 수 있는, 끌어올려줄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RC에 대한 팁. RC라 하면은 소위 이렇게 독해라고 하는데요. 독해도 있고 어휘 어법도 있겠죠. RC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점수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파트 5, 6, 7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요. 우선은 독해를 잘하시는 분, 잘한다기보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과 자신감이 없으신 분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독해에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파트 7부터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파트 7에서 어느 정도 접수를 확보하시고 이후에 이제 남은 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남으시면은 파트 5, 6, 어휘 어법을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파트 7부터 풀고 5, 6을 풀었죠. 근데 사실 이런 케이스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독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파트 5, 6, 어휘 어법을 먼저 좀 정확하게 푸시고서, 물론 시간 투입이 많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푸시고서 파트 7에서는 특히 신토익 들어서면서부터 3중 지문이라고 생겼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3중 지문이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7부터 푸시다가 5, 6 넘어가시면 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6을 푸시고 그 다음에 7에서는 내가 진짜 절반만 맞춘다, 절반은 정확히 풀고 절반은 숫자 하나로 민다 라고 하셔도 700은 충분히 넘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RC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지만 제가 시험 본 지 너무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덧붙이자면은 너무 두꺼운 책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의 목적이 시험 합격이지 영어 점수 높게 받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법도 정말 필수적인 것만 있는 것만 선택하시고 어휘도 정말 중요 단어 뭐 유명한 책들 얇은 책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조금 이제 얇은 책을 고르시고 모의고사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 LC. 사실 LC는 점수 올리기가 R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네. 제가 사용했던 방법으로는 매일 1회 1회씩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도 정말 실전처럼 시간을 재시고서 뭐 제 기억상 45분에 한 세트로 알고 있는데 30일이 지나면 30세트가 풀립니다. 네, 문제집 한 권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 풀어드린 걸 권합니다. 왜냐면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외울 수 있고, 아, 이때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저는 mp3로 이 LC를 많이 들었는데요. 뭐 파트 3 내지 파트 4, 뭐 한 세트를 계속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파트 3 내지 4에서 뭐 영국인, 호주인들의 각각의 그런 억양에 대해서 조금은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일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제 토익 공부를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콜로 이 파트 3 내지 4를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눈을 뜨면서 내가 학원에 있나 라는 착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안 하셔도 되지만 정말로 내가 급하다 하시면은 뭐 알람 소리로 파트 3 내지 4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분 넘었네요. 네. 마지막 네 번째 팁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 공부만 하자. 네. 뭐 다른 자격사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할 때 뭐 영어 토익 공부를 하시면서 회계, 세법, 재정학, 법 과목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께서는 이제 3월에 시험 접수를 하는데 그때까지 영어 점수를 확보를 못 하셔가지고 시험을 내년에 보셔가지고 뭐 결국에 합격을 하셨겠지만 되게 마음 아픈 스토리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결국엔 합격을 하셨습니다. 합격하셨고 그래서 얘기를 제가 전에 들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영어 공부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걸 권합니다. 괜히 뭐 영어 공부하면서 회계세법, 뭐 재정학, 법과목 왜냐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급하니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영어 공부 점수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른 공부도 집중이 못하고 최악의 상황에는 시험 응시조차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와 회계 원리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한 2달 정도 제가 4월에 전역하고 5월, 6월 뭐 이 2달 정도는 토익 공부를 하면서 회계 원리를 좀 같이 이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 뭐 중급 회계, 뭐 원가회계, 세법 같이 병행하기에는 뭐 정말 스마트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뭐 많은 수험생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8분이 지났는데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람세무사의 바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